이런 부분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와닿고요. 공감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준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분야, 그거 사실 이미 그 위원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은 그 때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완전하게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운 날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과제로 삼고 또 무르익을 때에 그 말을 꺼낼 때 또 쉽게 우리들 필드에서의 요구가 뭔지를 한국에 계시는 이 분야를 담당하는 또 한국교회 대표하고 또 선교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모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기 고광대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파송 선교사 현장 모니터링 평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부분 모니터링 하는 거 멘토, 맨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그 선교사회 회칙에 이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려 1년 동안 그 선교사회에서 지정을 해주면은 지정받은 그 선교사,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가까운 선교사님한테 그거를 멘토링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조건 그 멘토링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가 안정화되고 정착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느 교회, 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선교사가 가서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배 선교사를 도와줘야지 왜 또 이렇게 태클 걸고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 이런 게 이제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선교 현장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선교사님들 이상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매듭이 지어졌는데 뭐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인준 내 서류에 내는 것 중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수련 선교사로 있으면서 1년에 2차례 분기별로 받으면 딱 좋은데 2차례 정도 자기가 이제 소속 교회로 있는 교회에서 수련 선교사 이제 수련을 받지 않습니까? 선교사로서. 그랬을 때에 담임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만든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적해 준 것에 따라서 이 평가, 모니터링 평가를 그냥 그 멘토링만 현장에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평가를 하는 그 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작성해가지고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회 대표와 또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기준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실 이게 훈련 파송 이런 분야가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 이상 같은 기준 속에서 좀 해왔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성숙된 과정으로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개혁이 아니라 변혁 차원에서 시도해 보아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이건 사실은 이 분야는 고유의 이제 업무는 기획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인준과 관계된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다분화된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절차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필터링과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발제해 주신 내용과 또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번에 선언문에 좀 담아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여러분의 그 소리를 좀 경청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김종길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분야도 이미 선교국에서도 좀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외국인을 현지인을 한국에서 불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감신대에서 그 훈련을 마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선교 훈련을 받고 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그 레벨이라든가 또는 그 한국 기존의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에서 배출돼서 목사 한 수 본 사람하고 또 이게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좋기는 좋겠지만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죠. 특별히 그 얘기를 해주신 데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이제 특정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과의 어떤 한국 선교사님과의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RMC에 통해 가지고 배출된 그 교육자들과의 관계, 한국에서 똑같이 KMC와 같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선교 사회 내에서 어떻게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더 밀착을 해서 현장의 필요를 더 담아내는 그런 전략과 정책, 잣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또 다른 말씀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나중에 이따가? 네, 지금 뭐 시간이? 네, 지금 시간이